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동산 계급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초 강남구는 왕이구, 금천구, 중랑구는 서민이구 이런 식으로 참 짜증나면서도 재밌는 게 바로 이 서울 아파트 부동산 계급도죠. 해가 바뀔 때마다 23년 버전, 24년 버전 이렇게 나오고 조만간 25년 버전도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 서울 부동산 계급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급을 구 단위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서초구, 강남구가 왕이다. 마포구는 양반이다. 도봉구는 서민이다.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은 같은 강남이어도 강남 나름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보면은 10km가 넘거든요. 이 10km 구간 전부 다 왕일까요? 아닌 강남도 있죠. 같은 영등포구 내에서도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습니다. 좌우로 길게 펼쳐진 마포구도 마찬가지고요. 관악구는 서민인가요? 관악구 중에서도 비싼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거는 구 단위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동 단위로 같은 용산에서도 서빙고동이 있고 신계동이 있고 이태원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동 단위로 봐야지 정확히 계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작구에서도 흑석동이 있고 상도동이 있습니다. 집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울 부동산을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해서 한번 랭킹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집은 피라미드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보는 거 재미있겠죠. 짜증도 나고. 무주택자인 분들은 피라미드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는가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재미도 있고 짜증도 날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바로 집값으로 나눌 겁니다. 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비싼 곳이 상급지다. 부동산 시장에 저평가란 없다. 가격이 곧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박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최상급지부터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를 호갱노노에서 확인할 거고요. 아파트를 볼 거고 국평인 30평대를 기준으로 볼 겁니다. 평당 1억이 넘는 곳들이 최상급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30억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된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왕좌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최소한 3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 나올까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저도. 평당 1억 이상. 짜잔. 이게 다 서울인데요. 서울에서도 중앙 쪽에 몰려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은 역시나 예상대로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벨트 쪽에 평당 1억이 넘는 최상급지가 몰려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대로 강남 쪽에 압구정동, 반포, 강남 남부 쪽으로 대치동, 개포동을 볼 수 있고요. 송파구에서도 잠실 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가 이렇게나 큰데 송파구는 무슨 계급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잠실 같은 경우가 최상급지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 보면은 강북쪽으로 성수동에 트리마제 하나 있고요. 용산 쪽으로 와서 동부이촌동, 여의도로 와서 영등포 구이긴 하지만 여의도 동이죠. 여의도 동에 브라이튼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도를 넓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한강 벨트 라인이 인서울 가장 상급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억 이상 아파트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20억대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내외이기 때문에 국평 20억대 아파트도 왕까진 아니어도 양반 정도 등급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억 봤을 때랑은 틀리게 확 늘어났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여전히 이 한강변 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쪽부터 보면 여긴 어디죠? 목동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 지역.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군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는 목동이 20억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강북쪽으로 건너와 보면 마포 중에서도 동마포입니다. 공덕동, 아현동 쪽인데 신축도를 기준으로 해서 20억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마포 살면 양반이네요. 양반. 동마포는 12월 29일 날 제가 임장을 갈 건데 여러분들이랑 함께 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동마포 임장 신청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연말에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하지 말고 저랑 같이 부동산 공부하자고요. 현장에 같이 가는 겁니다. 동마포 임장 프로그램이 오픈한 지 하루 만에 꽉 차버려가지고 세미나실을 넓은 데로 바꿔가지고 몇 명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된다면은 아직 꽉 안 찬 거니까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같이 임장 가자고요. 동으로 따져봤을 때는 마포구 염리동, 마포구 공덕동, 마포구 용광동 쪽이 20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에 다 다녀볼 거예요. 다시 강남 쪽으로 내려와서 흑석동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20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방배동 쪽인데요. 이 수역 주변에 있는 방배동, 그리고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동 쪽이 20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으로 와서는 선릉역 주변으로 해서 역삼동 20억에서도 20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네요. 역시 강남은 강남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일원동 쪽에 오면은 20억대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강동쪽으로 와보겠습니다. 12,000세대 입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동이죠. 둔촌동 신축 아파트가 20억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강동구 쪽으로 오면은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이 요거는 40평에 딱 걸쳤네요. 23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북으로 다시 건너와서 광나루역 중심으로 광장동이 20억에 딱 걸쳐 있고요. 역시 한강변은 한강변입니다. 여러분 동네 나오셨나요? 아까 30억대 언급한 지역은 중복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강변에 옥수동, 국평이 20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낙에 유명한 곳이죠. 경희궁자이, 종로구 평동 쪽이고요. 경희궁자이가 20억대를 형성하고 있네요. 왕이랑 양반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 아래도 보이는데 여기는 과천이죠. 여기는 경기도니까 일단 하지 말고, 그러면 20억대를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10억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울 국평 10억대 아파트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서부권부터 한번 보면은 짜잔, 마곡입니다. 마곡동의 엠벨리들 국평 10억대 형성을 하고 있고요. 평균이 10억 왔다 갔다 하니까 10억 중반 넘어가면 여기도 상급지입니다. 그리고 마곡 옆쪽으로 목동 사이에 화곡동이 10억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동네 안 나오셨나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목동 아래쪽으로 신정 내거리 쪽, 여기는 신정동입니다.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10억대 가격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도림 빠뜨릴 수가 없죠. 신도림동이고요. 이편한 세상이나 신도림 태영, 유명한 아파트들이죠. 이 신도림동이 10억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내 예산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의도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 신길동입니다. 신길 뉴타운 가격이 10억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신풍역과 보라매역, 보라매 공원역, 7호선과 신림선 사이에 있는 신대방동도 10억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 되는 게 요 신대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억대 너무 많은데요. 상도동, 강남으로 가는 7호선이 연결되죠. 과거 봉천동이었죠. 청룡동 쪽에도 10억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역시 2호선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강동쪽으로 와서는 가락동 쪽이 또 10억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0몇억 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니, 평균 가격이라니. 서울 집값이 정말 비싸긴 비쌉니다. 여기는 하남시고 다시 올라와서 방이역 주변에 방이동이 10억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억대 서울 아파트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택지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임장 다녀보시면은 그 특징들을 알 수 있을 거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 있습니다. 카톡방 이름이 임장 패밀리거든요. 임장 패밀리 카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쪽 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풍납동도 10억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 쪽에 10억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 윗동네로 가볼까요? 상계동 쪽도 10억대,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도 10억대. 계속 10억대 나오니까 지루하다고요? 그만큼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대고 웬만한 곳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은 10억대는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장위동 같은 경우도 10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위동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장위동 임장 가보신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클릭을 해보면은 2020년식, 2019년식 이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 대단지라면은 인서울은 웬만하면 10억대는 다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기름동 기름 뉴타운도 10억대. 10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그렇습니다. 홍제동도 대단지가 들어오면 10억대.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녹번동 10억대. DMC 쪽 남과자동, 가재울 10억대. 수색역 쪽 은평구 수색동 10억대. 보세요. 지금 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서울 같은 경우
왕좌의 자리인 30억대, 강남 한강변과 용산 여의도 잠실의 일부 아파트, 양반인 20억대, 목동이나 동마포 등 그래도 한강 주변에 있는 상급지로 불릴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다 한강 벨트, 영원한 강자가 한강 벨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울에서 10억대는 평민보다 조금 위? 평균 가격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10억대 같은 경우에는 신축 또는 신축급에 속하는 대단지는 전부 다 십몇억 합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10억 이하로 내가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20평대로 줄이거나 300세대 이하로 좀 소규모 단지로 줄이거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좀 하급지로 내려가거나 해야지만 10억 미만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급지라는 말을 정말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딱히 다르게 표현할 단어도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20억대 하는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오늘은 서울만 알아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양반 측에 속하는 동마포에 12월 29일 날 여러분이랑 임장 갈 거니까 고정 댓글에 임장 참가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